안녕하십니까.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자, 제주도 전 남편 살해사건의 피고인 고유정이요. 1심 재판을 마쳤습니다. 그 변호를 맡은 모 변호사의 블로그에 3,000개 이상의 비난 댓글이 올라오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해당 변호사는 그 관련돼서 이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실시간 검색어에 1위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고유정 변호인은요, 자, 피고인은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이다. 블로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해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 라고 저는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되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 만일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 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 자, 대부분의 댓글은 그겁니다. 왜 살인자를 변호합니까? 근데 고유정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살인자이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변호받을 권리가 있지 않냐. 이런 것들입니다. 내용이. 자, 여기에서 이제 탐정방송 구독자분들 또는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살인과 왜 이렇게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다, 우발적인 범죄다 라는 걸 주장하냐. 일반적인 살인은 상당히 강력범죄에 해당이 되지요. 하지만 우발적 살인이라는 건 뭐예요? 살인의 계획과 의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피치 못하게 당신이 이런 상황이었었어도 살인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있을 걸, 이런 정도의 보편적인 어떤 타당성에 근거를 해서 설득을 시키는 논리를 펼치겠죠.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하는 거는요. 과실치사는 말 그대로 그냥 내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정말로 실수로 냈다는 이런 것이겠지요.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서 배우 이선균이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저한테 와 닿았어요. 저도 좀 이런 게 많이 공감이 됐었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선을 넘는 걸 자기는 정말 싫어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선을 넘는 게 사실은 그 영화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선균이 잘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돈이 없고 힘 없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기생충처럼 붙어서 이런 빈부의 격차나 이런 걸 꼬집는 영화로 저는 판단을 했는데, 이선균이 말하는 건 굉장히 도도하고 자만심이 있어 보이고 심지어는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이 선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건을 제가 보면서 선을 이미 넘었다라는 생각을 해버립니다. 사람이요, 동물과 다른 점이 그 선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법대로 해. 법대로 하세요. 그래, 법대로 하자.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지요.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법대로 안 했거든요. 법의 심판대에 서기 전에요, 우리는 도덕이라는 게 있고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관습, 대대로 내려왔던, 그 다음 상식이라는 게 있죠. 우리 정의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것들로 1차, 2차, 3차 규제가 들어가요, 대부분. 자, 뭘 잘못했을 때 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좀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건 잘못한 것 같아. 이런 어떤 대화와 타협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사람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법의 심판대에 이미 고유정은 섰어요. 이미 법의 심판대에 섰다라면은요, 하지 말아야 할 소리와 할 소리의 선이 더욱더 강력히 규제가 되어야 돼요. 이 사람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과연 인권이 있을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인권이라는 건 사람의 권리인데 사람이길 포기했다라면, 사람이 갑자기 동물로 바뀌어가지고 나한테 대든다면은 그 사람을 사람으로 더 이상 할 수는 없잖아요. 대할 수는 없잖아요. 마약을 먹은 사람이 정말 엄청난 헤라클레스적인 힘을 가지고 저한테 칼을 휘두른다면 제가
대화와 타협과 어떤 윤리와 상식으로 그 사람하고 대화가 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고유정은요, 이미 선을 넘은 사람입니다. 한참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화로서 뭔가를 이렇게 반박을 하고 법대로 풀어나간다? 일단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죠. 세상이 좋으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의뢰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논리적인 반박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변호사 말대로요. 그런데요, 전체 변호사의 의견과 합치된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 주위의 변호사들도 10분 내게 물어보면 10분 다 공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전체 변호사의 공감을 이끌어낼 만한 논리로 펼치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전체 변호사의 명예 역시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 다음 국민적인 공감과 공익.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시신도 못 찾았어요. 입장을 우리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죠. 역지사지. 국민들의 정서. 더 나아가서는 이게 하나의 사건, 사례, 역사가 되면서 모방범죄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공익적인 부분까지 우리는 다 생각을 해야지요. 이 고유정이라는 사람 한 사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우발적인 살인이고 고의가 없다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신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을 텐데 왜 꼭 신고를 안 했을까요? 왜 사체를 굳이 토막까지 내서 전부 다 바다에 여기저기 버리고 없앴을까요? 지금 시신 한 조각 잡고 찾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당황해서 그랬겠죠. 그 사람 말대로라면. 내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지만 나를 뒤에서 겁탈하려고 해서 내가 옛날에 말 잘 들었을 때 그 아내로 본인이 착각해서 뒤에서 자기를 끌어안고 해서 너무 싫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펼치는데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라고 해서 너무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증거를 대면서 이야기를 해야지요. 이 사람이 살인의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거 경찰들은 증거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CCTV도 확보했고 혈흔도 나왔고 어떤 검색어를 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증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호사도 증거를 대야지요. 이 사람의 말에 입각해서 그대로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지금. 우발적이라 주장하기에는요, 사건의 전후를 확장시켜보면 너무 많은 증거들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범인이다, 아니다를 따지기 전에 본인이 범인이잖아요, 지금. 이미 살인이 저질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안에서 너무 많은 계획되어 있는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증거가 이렇게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체를 숨기는 데는 성공했어.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고인과 피해자 또 피해자 가족에게 2차 피해를 하고 있습니다. 형법에 사자명예훼손죄라는 게 있어요. 죽은 사람을 욕하면 몇 겁으로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태성욕자라고요. 증거 없이 말하는 것이 고유정의 논리일 수는 있지요. 하지만 변호사가 고유정의 진술 그대로 똑같은 논리를 법정에서 펼치기 전에 이 사람이 변태성욕자라는 증거를 되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유정의 말대로 진술에 입각해서 논리적인 어떤 논리를 편단하는 것만으로는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수소에 몰린 피해자가 떠들어내는 말을 그대로 옮겨서 같이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일까? 고유정이 1차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데 머리채를 잡힙니다. 분노한 시민들에게요. 둘러싸여서. 여러분, 머리카락을 잡혔을 때 고유정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아팠을 거예요. 쭉쭉 끌더라고요. 자, 여러분, 머리카락 몇 올 혹시 이렇게 뽑혀보셨습니까? 머리채 혹시 잡혀보셨습니까? 아프지요. 기분도 나쁘고. 그런데요, 당신이 죽이고 토막내서 아직까지 시체 조각 하나 못 찾은 사람의 그 당시에 그 고통과 비교를 하십시오. 감자탕을 끓여주려고 뼈를 검색을 했다라고 합니다. 뼈의 무게를 검색했다라고 해요. 감자탕을 끓여주려면 감자탕 집으로 가시든가 정육점으로 가셔야지. 그것도 아니면 온라인 쇼핑으로 뼈를 사서 내가 우려내서 했다라고 칩시다. 그럼 뼈를 검색을 하세요, 그냥. 뼈의 무게가 왜 필요합니까? 뭐 종량제 봉투에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뼈의 무게를 검색했다라는 논리를 펼쳤다라고 하는데요. 종량제 봉투는 무게로 돈 내는 게 아니죠. 사이즈대로 돈 냅니다. 결정적으로 현재 남편이 반박을 해요. 나한테 감자탕 같은 거 끓여준 적도 없고 밥 잘 챙겨주는 사람이 아니다. 배달 음식이나 이런 거 해먹었다. 김장 매트는 그럼 왜 검색하셨습니까? 뼈를 뭐 한 푸대를 사셨습니까? 무인텔에 왜 들어가셨습니까? 그리고 왜 온갖 주방 용구가 준비되어 있는 펜션에 칼과 락스 등의 물품을 구매해 갔습니까? 바다 앞에서 실개천을 논하는 논리로 반박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의도가 어디까지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말도 안 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보양식 같은 것도 해준 적 없다라고 하고요. 김장할 시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니코틴 치사량은 왜 검색을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현재 남편이 금연하길 바라는 입장에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니코틴의 폐해라든지 니코틴을 금연하는 그런 류의 검색을 하는 게 맞지요. 니코틴의 치사량이라니요. 금연을 위해서라면은 흡연의 어떤 치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지요. 말 그대로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검색 내용 중에 왜 뼈 무게를 검색한 것만 올려놓고 검찰이 고유정을 몰아가고 있느냐라고 변호사가 반박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누가 검색을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검색을 했다라는 게 검색 기록을 지우지 않는 이상 많이 남아있지요. 변호사 말대로요. 고유정의 전체 검색 키워드의 흐름을 따라가 한번 봅시다. 뼈 무게만 따지지 말라고 하니까 검찰에서 전체적으로 확장을 해 봅시다. 그러면 본인의 무덤을 본인이 파고 있는 더 많은 증거가 나옵니다. 단 하나, 다이어트라는 게 나옵니다. 다이어트. 자, 우리가 어떤 주제에 꽂혀 있을 때 그 주제를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시종일관 계속해서 같은 흐름으로 검색을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네이버 창을 한번 열어보시지요. 또는 유튜브 창을 한번 열어보세요. 어떤 검색어를 내가 했었든지 쫙 흐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검색어 기록을 삭제를 안 하셨다라면요. 그거에 대한 어떤 획일적인 연결고리가 전부 다 완전히 다 연결이 되지는 않지요. 서로 연결되지 않는 것들이 들어갑니다. 다이어트. 저는요, 이 와중에 살인을 계획하고 있는 이러한 치밀한 과정을 준비하는 와중에 자기의 다이어트를 검색했다라는 게 저는 완전한 사이코패스로 봅니다. 자, 이것을 보고 전체적인 살인을 계획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시길 바랍니다. 결혼 시절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뒤에서 성폭행하려는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급소를 찔러 죽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변호사가. 경찰이요. 제가 미제 사건 분석하면서 혈흔기법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혈흔기법을 통해서요, 벽에 150cm 높이의 피가 튀어서 붙어 있다라는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결과. 그리고 그 바닥이 그 피가 바닥으로 흘러져 떨어져 내려왔다라는 것까지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우발적으로 살인을 해서 급소를 한 방 빡 찔러서 직사를 게 아니고요. 피가 튀고 바닥에 엎어질 때 또 계속해서 살해를 했다라는 결과가 됩니다. 바닥과 이불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나옵니다. 근데 그 혈액 속에 졸피뎀이 검출돼 있다라고 경찰 보고에도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은 그것은 졸피뎀이 아니고 다른 성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경찰의 수사 보고서를 확인하고 변호를 하고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왔을 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변호사입니다.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이 사람이 살인범은 맞지만 뭔가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라고 칩시다. 제가 수임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요, 검찰과 변호사의 공방을 통해서 판사가 판결을 하지요. 그런데 주장을 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왔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와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합법적인 침묵으로 일관을 하질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한 의뢰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논리적인 반박도 상당히 중요하지요. 네, 의뢰인이니까. 민간조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익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은 의뢰인을 보호하고 의뢰인의 요청과 의뢰인과의 협업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민간조사 실무에서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강의 시간에. 그런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법조인의 명예와 제가 법조인이 아니니까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익과 그 다음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지금 고인이 된 피해자를 변태성욕자로 만들 만큼 당신은 가슴에 못을 박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유정 당신은요. 그리고 국민의 정서와 모방범죄까지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지요. 도대체 어떤 큰 죄를 지었다고 한때는 한 이불을 덮고 자며 사랑을 주고받았던 남편이고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의 둘도 없는 아버지인 한 남자를 죽였잖아요.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고 시신 한 조각 지금 찾지 못한 가족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입장에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조상들이 알려준 좋은 말 있지 않습니까? 역지사지. 제발 역지사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본인의 살인의 계획과 의도가 없었다고까지 주장하는 한 여자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형사소송법과 헌법상의 기준으로 대다수의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이 비상식의 상식화를 보면서요,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올바른 사회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되는 게 국민의 의무이거든요. 우리도 국민입니다. 고유정도 국민이고 변호인도 국민이고 판검사도 전부 다 국민입니다.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올바르게 건강하게 조성을 해야 할 의무들을 국민들은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미 깨버렸어요, 고유정이. 이 피해자에게만 상처를 주고 끝낸 것이 아니고요. 자, 사필규정 또는 정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요? 이러한 사람이 엄격한 법의 심판을 꼭 받아야지요. 그게 바로 사필규정이고 사회정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너무 많이 넘었습니다. 고유정 씨는. 감사합니다.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였습니다.